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의 8월 PPI와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무난한 흐름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8월 PPI의 전년비 상승률은 1.7%로 2% 선을 하회했고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소폭 넘어섰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등 정책금리를 3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ECB는 지난 6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에 대해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지만 전산 시스템의 미비를 이유로 당초 계획이었던 6개월보다 조치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7%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42%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질렀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TV 토론을 거부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관련주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3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종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도매 물가와 그리고 고용 지표를 순조롭게 소화를 하게 되면서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우선 다음 주 FOMC 전 마지막 발표된 물가 지표죠. 이 미국의 8월 PPI 상승률은 전월 대비로는 약간 가팔라졌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로는 2% 선을 밑돌게 되면서 인플레 우려를 진정시켜줬고요. 또 그다음 고용 지표죠. 이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역시 시장이 무난하게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예상치의 상회폭을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간밤 기술주와 우량주가 골고루 강세를 보여준 가운데 M7이 또다시 일제히 상승불을 켜줬는데요. 특히 이 브로드컴이 4%대, 엔비디아는 1.9%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이 AI 반도체 역시 계속해서 순항을 이어가줬고요. 제너럴모터스가 이 현대차와 자동차 및 공급망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3%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이날 연준 전직 관계자의 발언에 9월의 빅컷 가능성은 단 하루 만에 2배 이상 35% 가까이 뛰어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대형 반도체주의 강세에 2% 이상 크게 날아올랐던 코스피 시장. 오늘도 강보합권이지만요. 여전히 빨간불로 하루의 시작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2,576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현재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려 8거래일 만에 외인이 드디어 바이코리아 기조로 돌아섰던 이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정말 아쉽지만 단 하루 만에 현재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다행히도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동반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현재 엇갈린 흐름 약보합으로 살짝 밀려나고 있고요. 730선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혼자 1,200억 원어치 매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대 지수가 모두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이 엇갈린 흐름 장초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비만 치료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현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향후 5년 동안 무려 16개의 비만 치료제가 새로 출시가 되는 등 그 돌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요, 오는 2031년까지 약 2천억 달러, 하나로는 260조 원 규모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과연 이 비만 치료제,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제 추석 명절 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늘 그래왔듯이 급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불확실성.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를 이건 모르죠. 신이 아니면 모르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흐름을 보면 강해요. 어제도 올라갔죠.
자, 나스닥. 어제도 올라갔는데 이 모습은 어제 우리나라 IT가 강하게 움직인 것은 젠슨 왕이 좋다라고 얘기해서 움직인 것보다는 요 나스닥의 어제 이 모습은 18,000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어제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도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휴장인데 조정받을 때 휴장을 하지 우리나라는. 그게 참 좋을 텐데 타이밍이 하여튼간.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추석 연휴에서 미국 시장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오르다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열리면 그때 아마 조정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얘네들이 올랐다가 조정받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안 빠지죠. 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장은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중. 그래서 어제 IT 섹터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계속 좋다 계사가 나왔고 우리나라는 휴장으로 들어가니까 어제 많이 올랐던 애들이 눌리는 거고요. 또 눌렸다가 또 가겠죠.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이제 목요일 날 장이 다시 열리면 다음 주 목요일 열리면 미국 시장 월화수 3일을 보는 거죠. 3일 동안 미국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면 이제 그때 이제 올라갈 거니까 오히려 흔들면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우존스는 역사적인 신고점 바로 코앞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적인 신고점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얘도 S&P 500도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점. 월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 뒤에가 안 보여서 그런데 1999년도 이후에서 지금 보면 S&P 500도 나스닥도 다우존스도 그냥 역사적인 신고점이에요. 1980년도든 70년대든 그때서부터 그냥 역사적인 신고점에 있는 지금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상승장, 우리나라 시장은 징글징글 상승장인데 그냥 박스권장 같은 느낌. 어쨌든 종목들은 뭐 잘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추석 전날이니까 좀 주춤주춤 할 겁니다. 그래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이제 비만 치료제가 여전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주들 뭐 딥페이크도 이슈에 있어갖고 움직이는데 저게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라고 하지만 보안이죠, 보안주로 뭐 정부에서 뭐 챗GPT가 아닌데 챗GPT가 아니고 그 인공지능 뭘 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그것 때문에 움직였던 거고 왜냐면 인공지능을 이제 정부에서 챗GPT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러분들이 다 정보가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어딘가 하여튼 뭐 보안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 외에서는 나머지들은 어제 다 올라갔으니까 그 나머지들은 딱히 그렇게 특별히 조선주 움직이고요. 조선주 움직이고. 그러니까 순환매, 오늘 약간 순환매 느낌입니다. 좀 덜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 어제 많이 올라갔던 애 좀 눌리는 모습들. 그래서 차트가 이쁜 애들은 조정받는다 싶으면은 오히려 오늘 종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다. 왜냐면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휴장 3일 동안에 빠질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 차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는 그 해리스 테마도 여전히 계속 뜨겁고. 그래 하여튼 테마주들이 좋습니다. 일단 제약주가 그중에 제일 만만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별 문제 없죠. 그냥 모양만 보면 자, 전저점, 자,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폭등하고 싶어도 추석이라서 못 갑니다. 추석 끝나고 미국장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따라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 밀리면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지 말고요. 이슈가 있고 거래가 있는 애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래도 없고 계속 떨어지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들어가봤자 깜깜무소식이니까 거래가 실려있는 그 대부분 최근에 움직였던 테마주들 다 거래가 실려 있죠. 하다못해 전고체 배터리 딥페이크 관련주 최근에 거래가 다 실렸던 애들 아니면 대마 관련주 그다음에 뭐 백신 치료제 뭐 딥페이크 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지금 저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전고체도 마찬가지고 다 거래가 앞에서 실렸다가 오를 때 따라가지 말고 흔들 때 매수하면 지금 장이 코스피가 저점이 깰 생각이 없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일단 미국 장을 따라서 오를 겁니다. 오늘 말고 오늘은 빠져야 돼요. 많이는 안 빠지겠죠. 많이는 안 빠지지만 오늘은 오를 수가 없는 추석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의 모습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오늘 뭐 종목들 어제보다는 파란색이 좀 많죠. 그렇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원래 추석에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이 어제에 비해서는 약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지만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연스러운 관망세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이렇게 아쉬우실 여러분을 위해서 추석 이후의 시장을 저희 전문가님의 강연회와 함께 탄탄하게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9월 19일 예정된 전문가님의 강연회, 이후의 9월 시장 그리고 FOMC 이후의 향방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욱 자세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바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꼭 유의하시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비만 치료제의 또 새로운 선구자가 되어줄 오늘의 종목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명문제약 등장해 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명문제약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약 0.24% 약하게 밀려서면서 2,0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오늘 이 비만 치료제 섹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문제약은 과연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자, 명문제약은 여러 가지 섹터가 있어요. 어제 드렸던 이제 현대약품하고 똑같은 섹터인데 일단 둘 다 치매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주이면서 둘 다 비만 치료제예요. 근데 지금 그 이슈보다 원래는 핫하게 지금은 오늘은 어제 오늘하고는 조정을 받지만 원래 앞전에서 지지난주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바로 낙태권 지지, 헤리스테마로 강하게 움직였던 뭐 일각에서는 헤리스테마의 대장이 현대약품이다. 그다음에 명문제약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뭐로 엮이든 간에 헤리스테마의 낙태권 지지로 움직이든 얘네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거부터 비만 치료제로 이슈가 있던 종목들이에요. 요즘에서 갑자기 뭐 비만 치료제 이것저것 얘기 막 나오면서 움직이잖아요. 걔네들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작년부터 비만 치료제. 원래 작년에서 뭐 루이비통 가격보다 뭐 비싸졌다, 뭐 그 시가총액이 노보도 디스크 얘기 나올 그때서부터 명문제약 그다음에 현대약품은 헤리스테마로 낙태권 지지 들어가기 이미 전에 비만 치료제로 원래 들어가 있던 거였는데 요즘 들어서 뉴스가 없으니까 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숨어져 있는 이제 사람들 노출돼 있지 않는 바닥주들에 대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왜냐면 다른 놈들이 너무 강하거든요. 쉽게 안 빠질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슈는 땔감이 많아서. 이거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알약으로 나오는 거 나온다고 또 올리겠죠. 그다음 이제 패치형으로 나온다고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이제 한미약품처럼 뭐 근육도 증가하고 먹으면 더 젊어지고 뭐 젊어지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먹으면 우리 거는 먹으면 2년 젊어집니다. 우리 거는 5년 젊어집니다. 우리 거는 임상을 통해 보니까 10년 젊어집니다. 점점 이제 경쟁이 붙어지겠죠. 마치 CPU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컴퓨터가 좋아진다 얘기하듯이 근데 그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걔네들이 임상을 통해서 일단은 노화를 늦춘다는 내지는 뭐 그런 이제 성능에 대해서 왜냐면 살 빠지는 거는 아니 뭐 예를 들어 80kg짜리 성인 남성이 먹었는데 25%면 충분하지 않나요? 거기서 뭐 50% 빠지고 80% 빠지고 90% 빠지면은 그 사람 죽지 않습니까?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뭘 가지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 성능을 개량을 시켜서 뭐다. 뭐 처음에서는 그 비만 치료제 성분만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눈도 좋아지는 약도 거기다가 성분을 넣든지 아니면 뭐 근육 증가도 있었으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물질들을 넣어갖고 뭐 비타민 있는 물질을 넣든 뭐 그러면서 계속 뭔가 이슈가 계속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듭니다. 뭐 제약회사들이 이런 이제 약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FDA 임상을 받고 하는 이 기사가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그러니까 막상 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되기 전까지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움직이기가 딱 좋죠.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미국의 메디케어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노인성 질환의 당뇨병이라든지 그다음에 혈관성 그런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노화도 늦춘다고 하고 젊어지게까지도 하고 그런 성분들이 있다고 의사들이 공언을 했어요. 공언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미국 의학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메디케어 관련주로 이쪽을 보험을 해줄 수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당장은 안 되지만 나중에 향후에 의료보험으로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먹으면 노년이 건강해지니까 혈관에 있는 뭐 살이 쪘으면 살이 빠질 것이고 어떤 혈관에 있는 그런 이제 안 좋은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지방 성분들을 제거를 해주고 일단은 당뇨병도 예방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가 단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세력들도 그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은 안 올라간 현대약품 명문제약을 보면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주기 때문에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명문제약 참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정말 놀라운 성적을 보여준 지금까지의 표적 종목 상황 바로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9월 2일과 3일 샤페론 매수가는 각각 2,220원 그리고 2,2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샤페론 2일 기준으로는 현재 60%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다음 3일 마찬가지로 61.8%의 상승률 나타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이어서 9월 4일 우리기술 2,250원 선에 접근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5일과 6일 엑세스바이오 각각 6,650원 그리고 6,330원 만나봤는데요. 5일 기준으로는 0.8% 그리고 6일 기준으로는 5.9% 약 6%에 달하는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한국 BNC 매수가는 5,23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9.8% 약 10%에 가까운 놀라운 상승률 보여줬고요. 또 9월 10일 오성 첨단 소재 2,170원 선에 접근해봤는데 20.3%의 상승률 벌써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일 모두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9월 11일 현대약품 5,100원 아쉽게도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 바로 다음 날이었죠. 4,760원 선에 동일하게 공략을 해봤을 때에는 3.5%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추석을 앞두고 또다시 한번 풍족한 이 상승률을 안겨줬던 우리 종목들. 과연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지 다시 한번 체크, 리뷰를 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이 명문제약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그동안 이번 주 드렸던 종목들 AS를 가겠습니다. 자, 한국 BNC부터 가볼게요. 9월 9일 월요일 날이죠. 5,230원에 드렸던 한국 BNC. 자, 일단 수익률은 달성을 했고 지금도 모양은 이쁩니다. 9.8%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톡스 관련주이면서 얘도 비만 치료제로 들어가요. 대마 관련주도 들어가고 그래서 바닥 거래는 들어와 있고 근데 이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질 않아요. 얘네들이 깨어나야 위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좀 지겨우면 일부만 조금만 가져가시고 지겹지 않으면 버틸만 하면 가지고 있으면 때가 되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오성 첨단 소재. 자, 대마 관련주로 드렸던 이거는 일전에도 이렇게 올라올 때 어느 정도 팔아주시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된다 그랬죠.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대봉 LS도 딱 이랬습니다.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대봉 LS도 이런 모습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안 죽는다.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흔들릴 때에서도 안 죽는다. 다시 간다라고 제가 우겼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고 또 여기서도 누르는 거다. 또 건다. 정고점 돌파할 거다. 했더니 넘어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듯이 오성첨단 소재도 또 갈 겁니다. 그래서 밀리면 또 사면 되는 거. 안 죽어요. 미국 시장도 계속 올라갈 생각이고 미국도 지금 해리스 테마가 잘 강하게 움직인다고 미국에서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미국인 해리스 테마도 잘 가지만 이 세력들이 지금 해리스가 지금 어느 정도 우세를 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안 가겠어요? 거기다 이쪽 대마 관련주들은 트럼프도
21세 이상 기호용품으로 해도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둘 다 수혜주로. 그래서 저는 이거 조정받으면 또 사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어쨌든 절반을 팔았든 절반 이상을 팔았든 오징어 다리는 가져가도 됩니다. 수익률은 20.3%. 지난주 드린 거 잘 올라갑니다. 자, 다음에 9월 12일 날 이제 현대약품인데 이제 앞전에 드린 거는 약간의 손실이지만 이거 올라갈 때 한 방에 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현대약품 원래 6%까지 흔들렸다가 지금 3%대 줄어들었는데 금방 갈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차트에서 대봉 LS 같은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에서 지금 현대약품이 해리스테마의 뭐 대장이라고까지도 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세력들이 갈 때가 되면 거래 실리고 팍 하고 튈 텐데 이제 밀리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이제 그런 고민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낙태 지지 관련주로 지금 이슈가 있지만 얘도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워낙 지금 핫하기 때문에 9월 달에 10월 달에 계속 이슈가 되죠. 10월 달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슈가 되고 그 현대약품도 기사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렇죠? 기사가 과거에 있던 기사가 있습니다. FDA 이상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기사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네이버에다 검색해 보세요. 현대약품 비만 치면 나옵니다. 바로. 기사가 몇 개 있어요. 몇 개가 아니고 계속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슈로 뉴스가 뜨면 그때 폭발하겠죠. 왜냐면 지금 사람들은 다 낙태권 지지 관련주로만 알고 있는데 치매 관련주이면서 탈모 치료 관련주도 되고 탈모, 치매, 그다음에 낙태권 지지 관련주 그리고 비만 치료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잘 보셔도 될 종목으로 뭐 지금도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제는 4,760원에 좀 싸게 들어갔더니 그거는 이제 수익 달성이 됐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뭐 불안하면 조금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사면 되겠지만 아니면 명문제약으로 바꿔서 사든가 어차피 비슷합니다. 둘 다 치매, 비만 치료, 낙태권 지지 관련주. 해리스테마를 엮여 있고 그래요. 어쨌든 어제 들어간 사람들은 수익이 났어도 뭐 안 팔았어도 저는 괜찮다고 본다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 대봉 LS로 가겠습니다. 대봉 LS가 어제까지만 해도 70%대였는데 지금 80%대로 껑충 올랐어요. 그리고 과거에서도 제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추천한 다음에서 항상 50%에서 100%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요. 원래 그래요. 원래 제주반도체도 원래 20%대에서 왔다 갔다 오르다가 막 300%대, 400%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600% 올라갔었나? 하여튼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이게 100%가 넘어가게 되면 수익률이 따따블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타크래프트 해보셨나요? 게임을 하다 보면 하나의 그 공장에서 미네랄을 캐는 거랑 두 개에서 미네랄을 캐는 거랑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에서 캐게 되면은 자원이 이만큼밖에 안 늘어나면 두 개에서 캐면은 더블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1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원금 대비 원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2배 늘어나는데 그다음에는 4배로 늘어나는 거고 4배로 늘어나면 8배로 늘어나는 거. 그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산수 개념이죠. 그래서 복리 개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럼 이게 쪼그라들면은 모르겠는데 쪼그라들지 않고 계속 고점에서 놀다가 또 튀고 놀다가 튀고 그러면 수익률이 금방 또 100% 가고 150% 가고 이런 얘기 한다고 고점에 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오징어 다리를 소중하게 남겨놓은 사람들은 그 오징어 다리가 지금 80%에서 마이너스 5%로 내려올 일이 전혀 없습니다. 80%가 수익 났는데 마이너스 5%로 떨어지는 일은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시장이 1,500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서브프라임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30%가 빠진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시가총이 한 4천조 날아갈 겁니다. 지금 4천조죠 원래가. 그럼 한 2천조에서 3천조 날아가. 그러니까 60% 80% 빠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종목들이.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가 돼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면 장이 박스권이 유지가 되거나 폭락장만 아니면 이 정도 올라왔던 애들이 여태까지 한번 과거의 데이터를 봐보세요. 떨어진 적이 있나? 떨어질 때는 삼성전자가 하한가 가고 하이닉스가 하한가 가고 모든 종목들이 하한가 가고 다 박살나고 마이너스 80%로 실험하니까 80% 수익 났던 애들이 다 쪼그라들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그 오징어 다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 박살도 안 나는 장에서 그러니까 수익이 난 상태에서 겁먹지 말고 그냥 내비로 두는 거예요. 오징어 다리는. 그러면 그게 계속 올라가요. 무슨 얘기 아셨죠? 그래서 이게 80%나 수익이 나는데 마이너스로 된다는 얘기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모든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 80%, 90%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방송에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뭐 흔들렸다가 왔다 갔다 한다면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우리기술. 자, 제가 원전 테마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고 최근에 정부에서 이상한 얘기 나올 때에서도 제가 다 아침 방송에 다 얘기를 해줬죠. 뉴스를 가져와서 이 뉴스 보니까 한수원에서 그러니까 해명한 거 아니고 한수원에서 누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다. 그런 거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사를 갖다가 그렇게 기사를 쓴 것 같다. 결국은 그 기사가 과거에 있던 거 가지고 잘못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한가를 안 가고 올라가겠죠. 원래 여기서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 거를 갖다가 쓴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흔들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한가를 안 가고 잘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낌새가 이상해서 이거 혹시 과거에 있던 기사를 재탕한 게 아닌가 의심을 들었는데 그 다음 날에 한수원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서 그렇더라라는 얘기를 해명을 해줘서 오케이 그럼 이건 가겠구나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갔습니다. 자 갔는데 지금 뭐 체코 원전 이슈 있고 아직 그 네덜란드라든지 슬로바키아 아직 이슈가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흔들림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팔고 지금 계속 뭐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가 변동성이 나오니까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가면 불안해서 못 갖고 있습니다. 절반은 꼭 팔아야 되고 절반 이상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팔아주고 또 조정받으면 또 샀다가 그래서 이달 말에 이제 슬로바키아 이슈가 있을 거라 하고 뭐 그 다음에서 네덜란드 이슈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뭐 먼저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뭐 이번 주에 뭐 슬로바키아에서 뭐 우리나라로 온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또 누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률은 나왔죠. 나왔습니다. 23% 나왔고 자 다음은 한미약품. 자 이거는 대형주로서 그냥 튼튼하고 좋아요. 생물보안법 이슈, 위탁 생산 판매, 위탁 CMO 관련주로 이슈, 금리 인하 수혜주로 이슈, FDA 임상도 준비하고 있고 뭐 이래저래 좋은 종목인데 답답하고 빨리 안 움직여서 그렇지.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원하면 현대약품이나 아니면 좀 명문제약이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뭐 엠폭스 관련주나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쪽이 빠릅니다. 빠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한미약품은 그냥 안전하고 튼튼하니까 큰 금액 있는 사람한테 맞는 종목이다. 어쨌든 이 대형주도 16%나 올라왔으니까 적게 간 거는 아닙니다. 자, 다음은 샤페론. 자, 오늘 샤페론이 강하게 움직였죠, 아침에. 자, 모양을 계속 만듭니다. 이거 아마 최근에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쳐다본 분들은 분명히 아침에 빠졌는데 올라가고 어제 빠졌던 것 같은데 어제 7% 빠졌던 것 같은데 보니까 오히려 또 올라가고 지금 이상해요, 이 종목. 요 날도 보면은 마이너스 7% 빠졌었는데 종가는 10% 올라가고 요 날도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5% 끝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7% 올라갔다가 종가는 그러면서 안 빠져요. 뭐 우리가 마이너스 7% 구경하고 그다음도 7% 구경했다 그러면은 차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쪽으로. 그럼 내려오면 여러분들 신규 매수를 시켜드릴 텐데 이거 주가 관리 누가 열심히 하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픽 하고 튀겠죠? 이따 말씀드린 현대약품도 이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 있을 때 얘도 시가총액 얼마 안 됐던 놈인데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주가 관리한 놈들이 생기죠. 비만 치료제. 이거는 이제 그래 일단 블루엠텍도 그렇고 샤페론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60% 올라왔는데 더 갈 겁니다. 지금 누가 주가 관리하고 있고요. 차트가 바닥에 있어서 어디까지 누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안 빼는 거 보니까 뺄 생각이 없나 봐요. 옆으로 행보하다가 튈 것 같은데 얘가 4,000원 가고 5,000원 가고 그러면은 그 다음 타순에 비만 치료제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비만 치료제들을 보시고 비만 치료제 이슈는 올해 내내 될 것 같아요. 올해 내내 메디케어 관련주를 엮여서 움직이든 우리나라 의료복지 뭐 된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일단 미국의 메디케어 관련주들은 비만 치료제가 된다 이거 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모든 제약주들이 메디케어 관련주입니다. 메디케어의 뜻을 풀이하면 돼요. 65세 이상과 뭐 장애인들한테 사회복지
뭔가 뭐 보조금을 주든 뭐 지원금을 주든 뭐 약값을 거기다가 우리나라 의료보험처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 제약바이오가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엮여가지고 제약바이오 움직이게 되면은 이쪽도 헐헐 날아다니겠죠. 어쨌든 저는 제2의 엄청난 강력한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래가 잘 실려 있으니까 무럭무럭 잘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입니다. 신규 매수는 안 돼요. 조정받을 때 사셔야지. 자, 3일도 똑같이 요거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그럼 한국 BNC 아까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오소첨단소재 아까 얘기했었는데 20% 수익 난 거 급등명 중인데 아까 전에 리뷰했으니까 자 넘어가고 자 오늘의 표역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자, 명문제약이라고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닥에 있죠. 자,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매수됩니다. 2,090원. 이게 이제 이것도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샤페론하고 똑같습니다. 샤페론도 500억도 안 됐을걸요. 근데 지금 샤페론이 많이 올라가죠. 샤페론도 바닥에 있을 때 딱 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자, 지난번 강연에서도 블루엠텍 이거 그 당시 추천했었다. 이거 이 위치거든요. 이것도 뭐 시가총액 그때 당시 별거 없었어요. 이때 당시. 지금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지금 더블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때도 얘도 한 1,200억, 1,000억 안 됐을걸요. 근데 어쨌든 1,000억 초반밖에 안 됐던 애가 지금 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위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에 있고 이슈는 있고 거래도 실렸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서 지금 얘는 블루엠텍은 100%가 넘었어요. 제가 추천한 자리는 여기지만 최저점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얘는 몇 프로 올라갔냐면 150%가 올라갔습니다. 150%가 올라갔고 명문제약이 아니죠. 명문제약이 아니고 블루엠텍은 그랬고 샤페론도 지금 위치가 비슷하죠. 생긴 게. 하락엔자로 떨어지고 이 바닥에서 돌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더니 60%가 올라가죠. 더 올라가게 생겼죠. 비슷한 지금 패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명문제약도 거래량은 없고 시장은 좋아요. 앞에 거래가 실렸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게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얘는 치매 이슈도 있고요. 과거에 치매 관련주도 2017년도 있을 때 명문제약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 노인성 질환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미국에서 메디케어 하는데 65세 이상. 그러면 치매 관련주 갈까요 안 갈까요? 전 나중에 치매 관련주 많이 폭등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지금 65세 이상 장애인들은 이제 특정 질병들 그다음에 특이 질병들 그건 이제 희귀 질병들 그거에 대한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뭐 신약 관련주도 다 신약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백혈병이라든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특이한 질병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개발하는 제약사들도 그걸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메디케어 관련주로 신약 관련주들이 나중에 크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이 어떻게 결판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공화당이 돼서 트럼프가 된다? 원래 트럼프가 되면 제약주들은 호재입니다. 원래 과거 정통적으로 트럼프가 되면은 왜 호재냐면은 과거서부터 약 가격부터 해갖고 제약주에다 힘을 실어줘가지고 약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지고 그러니까 정책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의료복지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풀어갖고 민주당에서는 해리스 쪽에서는 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쪽이고 이쪽은 제약사들한테 많이 힘을 실어줘가지고 약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저는 다 호재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기사도 나왔어요. 제약바이오 쪽과 전선 전력 쪽들은 트럼프든 해리스든 둘 다 수혜주가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듯이 어쨌든 명문제약 치매로 움직이든 뭐 낙태지지로 움직이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로 움직이든 기사도 어제와 제가 현대약품처럼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써 있죠. 제가 없는 얘기예요. 명문제약 비만 치료제 딱 치면 여기 보면은 명문제약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 다짐하면서 여기 의학신문도 있고 여기 특징주 명문제약 130조 비만 치료제 시장 존재감 아시아경제도 있고 여기 무슨 뭐 하여튼 여기 있죠. 빅터 뉴스 여기 2024년 7월달에도 있었네. 두 달 전에도 있었네. 명문제약. 근데 사람들이 비만 치료제 명문제약이라고 이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제약바이오의 비만 치료제들, 뭐 낙태지지든 치매 관련주들은 어쨌든 저는 이쪽들이 나중에서 신약으로 묶이든 치매 관련주로 메디케어로 묶이든 일단 미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제약주는 호재입니다. 원래 민주당이 되면은 악재로 봤었는데 메디케어 때문에 호재로 지금 등갑을 했으니까 편안하게 바닥에 있는 것들 사셔도 저는 충분히
뭐 단타 치는 것도 좋고 뭐 중장기적으로 좋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명문제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표적 종목 이 숨겨져 있는 비만 치료제 유망주 명문제약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2,090원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이 추석을 앞두고 점검이 다시 한번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셔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드림 시큐리티 기다리고 있네요. 이 양자 기술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고 또 보안주 관련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4,27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0.16% 강보합권에서 흐르게 되면서 3,07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앞으로의 이 대응 전략 어떻게 추가로 세워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자, 드림 시큐리티 뭐 양자모 이슈도 있었고 뭐 보안 관련주도 이슈도 있었고 했는데 차트는 그닥 자, 4,270원에 10% 물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지금 한 4, 5일 전 지난주네요.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장대 음봉에 거래가 실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일단은 상승을 멈춘 겁니다. 누가 팔았어요 지금. 기관들은 안 팔았는데 누가 팔았어요.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움직이겠죠. 근데 4,200원을 보니까 그냥 고점이 아니고 2년 고점이네요. 주가 2년, 3년 고점이에요. 3년 고점. 3년 고점인데 그래서 지금 뭐 딥페이크 관련 이슈랑 보안에 대한 이슈랑 아직 살아 있으니까 한번 버텨 보시죠. 버텨왔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은 잠깐 이제 여기서 쉬었다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죽는 모습은 아니에요. 죽는 모습은 아니고 쉬었다가 옆으로 횡보하겠죠. 횡보하거나 밀릴 수 있는데 오히려 밀리면 추가 매수도 되겠는데요. 세게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뭐 한 2,500원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안 밀리면 내비로 두세요. 뭐 거래도 없어서 이렇게 급등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근데 우리나라 보안주들이 이슈가 있을 때 잠깐 움직이다가 잠수를 잘 탑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보안주까지 움직이기에는 우리나라 보안주보다는 먼저 지금 반도체 IT 섹터에서는 반도체가 먼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쪽까지 돈이 잘 안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보유는 되신다는 거. 근데 거래가 없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만 하고 계시다가 보안에 대한 이슈가 엄청 커지면 막 다들 막 상한가고 폭등이 나오면 그때는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힘이 좀 딸려요. 이 보안주들이 전체적으로. 딥페이크 이슈 있는 몇몇 애들 빼고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갤럭시아 SM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940원 그리고 10%의 이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0.19%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2,61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STO 관련주인데요. STO 관련주 어제 들어서 다소 많이 빠졌습니다. 이 9월 정기국회 상정이 STO 개정안을 포함시킬지 다소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입법 절차가 명확한 타이밍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너무 급등했다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현재 이 단기 목표가를 좀 설정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단기 목표가 얼마로 설정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단기 목표가 바로 차트 보니까 눈앞에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여기 이렇게 걸리죠? 그 다음에 전고점에 걸리죠? 3,000원. 3,000원의 단기 목표치를 잡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딱 2,940원에 들어갔으니까 60원 먹으려고 들어간 거는 좀 무리가 있었죠. 차트를 보니까 밀릴 때 샀었어야 되는데 거래량 패턴들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돌파가 되면 좋을 텐데 이게 돌파를 안 하면 계속 요 안에서 놀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단은 3,000원 근처로 오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밀릴 때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O, 스톡 증권, 하여튼 그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슈가 언제까지 오랫동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밸류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증권주 움직이고 뭐 지주사 관련주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기관인가 연기금인가 얼마 샀대더라? 2억 샀다 그랬나? 3억 샀다 그랬나? 그러니까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연기금이든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거죠. 뭐 1조를 사든 뭐 5천억을 사든 1조를 사든 뭐 100조를 사든 뭔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몇 억 안 샀대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주식 팔고 다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얘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과 지금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식 안 하고 딴 데로 다 간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얘기에 너무 귀 기울 필요 없고 그냥 매매해야 됩니다. 매매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깔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고, 어쨌든 조정받으면 밑에서 다시 사시는 게 좋겠다. 3,000원 가면 파셔라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조선내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700원에 그리고 10%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14% 두 자릿대 급등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18,31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지금 시각 이 급등세의 이유로는 두 가지를 아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제 조선내화가 고려아연 주식 214억 원어치를 취득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현대자동차와 GM 수혜주로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지금의 급등세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내화 매수 가격이 중요한데 매수 가격이 저 위에 있으니까 뭐 지금은 전략을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많이 빠져서 움직인 거예요. 일단은 많이 빠졌고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올라올 수 있는 일단은 목표치는 이 정도. 매수 가격 그 하단인데 25,000원 얼마. 이게 뭐 단번에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운에 맡겨야 되는 거고, 이거 다시 밀리면 추가 매수는 가능하겠습니다. 요 저점을 일단은 탈피해 보려고 뭔가 노력을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어설프게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하면은 여기서 또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또 내려가면 그때서는 거의 실신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추가 매수를 할 거면, 굳이 할 거면. 그리고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7,000원 이하로 떨어져야지 추가 매수가 된다고 보이는데, 그래야 떨어져도 크게 걱정이 없죠. 근데 괜히 어설프게 뭐 17,000원 뭐 중반대나 18,000원 추가 매수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10% 떨어져 버리게 되면 들어간 것도 도로 깨져버리고, 더 떨어지게 되면 그냥 들어가 있는 것만 깨지면 되는데 더 들어갔다가 더 깨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게 낫습니다. 추가 매수가 안 되고 2만 원, 22,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이게 쉬운 패턴은 아니에요. 이게 딱 봐도 이상해 보이죠? 이게 정상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이게 올라가면 좋지만 이건 세력들의 마음인데, 이거를 아직 올라가겠다라는 확실한 의도로 보이진 않고 이전과 비슷하게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밀어놓고, 안 깨면 돼요. 들어놓고 밀어놓고 횡보한 다음에 다시 튀면 바닥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직 좀 애매합니다. 근데 애매하지만 세력들이 올릴 생각 작정으로 올려버리면 24,000원까지 올리면 수익이 아니더라도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올려주면. 조금 어려운 패턴을, 뭐 어려운 패턴을 건든 게 아니고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물려있으니까 어려운 패턴을 바뀐 건데, 그래서 지금 장이 괜찮다라는 전자에서 다행이지, 하락장으로 들어갔으면 이거 엄청 빠질 수 있는데,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세력들이 한 번씩은 들어 올리면서 많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을 기다려 보세요. 일단 좀 더 차트가 더 모양이, 그러니까 차트 모양을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의 심리를 보는 겁니다. 차트에는 재료가 다 숨어 있어요. 심리도 들어가 있고 뉴스도 들어가 있고 실적도 들어가 있고, 차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그 세력들의 심리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이 하나 가지고는 지금 애매합니다. 얘네들이 올리려고 하는 건지 속임수를 주고 또 빼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올려주기를 일단은 기다려보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요거로 말씀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일단은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끝나고 오면요, 바로 끝나자마자 장이 열리잖아요. 일단 좋게 봅니다. 미국 장이 안 빠질 것 같거든요.
물론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 영일리게 되면 그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19일 날 7시에 합니다. 그래서 7시에 서울경제TV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 주제는 돈 푸는 미국 시장 급등주 테마 장세.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좋게 보지만 안 믿어요. 여러분들 안 믿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 좋다고 뭐 4천 가겠어요? 코스피가 뭐 5천 가겠어요? 안 믿잖아요. 저도 그건 안 믿어요. 그냥 3천만 가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수가 돈 벌어주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테마주들이 샤페론 봐봐요. 엄청 잘 가죠? 블루엠텍 봐봐 엄청 잘 가죠? 테마주들은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지들 않더라도 테마주가 잘 가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저도 건강하게 잘 갔다가 올 건데 일단 제약바이오주들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특히나 관심 있는 사람들 그 IT 저 포기 안 합니다. 젠슨왕도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IT 섹터들도 가긴 가는데 왜 안 가는지 얘기했죠. 나스닥이 신고점을 가야 됩니다. 모르죠. 추석에 나스닥 10%씩 폭등 3번 해갖고 30% 올라갈지. 그러면 나스닥 바로 움직이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약바이오로 돌다가 내년에서는 이제 IT주들이 넘어가겠죠. 넘어가면은 그때서 이제 IT주들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 그런 이제 큰 전략들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 하여튼 추석 명절 건강하게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오시면 또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인 현지 시각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은 9월 FOMC로서 계속해서 이 글로벌 시장의 변곡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휴지만요, 29일 바로 목요일 오후 7시에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연회가 예정이 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이 변화해가는 증시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이만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잠시 후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 달려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1차 바닥 타이밍이 적중됐고요. 또 우리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테마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요, 이 숨겨진 비만 치료 계제의 다크호스, 명문제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가족분들 그리고 친지분들과 함께 밝고 환한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각별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추석 연휴 이후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이 추석 이후의 시장에 든든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